오직 당신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건강 만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 핵심만 맛있게 콕콕 집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품격을 높여줄 맛있는 클래스. 자, 지금부터 함께 즐겨주세요. 박소연의 건강 미식회. 자, 오늘은 또 어떤 건강의 팁이 공개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상준 씨 왜 표정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약간 고민에 좀 빠졌어요. 아 요즘은 길거리 지나가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사인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이상준이다. 아니요. 아니에요? 오지연 씨 사인 좀 해주세요. 잠깐만. 아니, 왼쪽이 이상준 씨인 건 알겠는데 오지연 씨 이 어렸을 적 모습인가요? 이거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른쪽은 사우디 사람이고 왼쪽은 몽골인 아니에요? 아니, 사진만 봐서는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헌인지 누가 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상준 씨가 훨씬 잘생기긴 했는데. 아니에요. 둘이 비슷한데 예.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합니다. 근데 지현이 형이 저보다 3살이 많거든요. 3살이 많은 사람하고 이게 헷갈리니까 내가 그렇게 나이가 좀 3살이 더 들어 보이는 건가? 이런 조금 억울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오히려 노안 소리 듣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더 동안이 되는 그런 신비가 있다고는 들어는 봤죠. 그런 얘기. 들어놓으면 안 돼. 네.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안이기 때문에 노안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왜 오셨냐고 하길래 관리를 조금 받고 싶고 젊어지고 싶다. 필요한 거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얼굴에 마취크림 바르더니 한 2시간 해주시던데. 오늘 빛이 나요. 이게 제 관리의 힘이란 생각을 이상준 씨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방법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이보다 젊게 사는 법, 동안 관리의 핵심을 콕콕 집어줄 건강 멘토를 모셔봤습니다. 이재현 원장님,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코스 특강을 맡은 이재현 원장입니다. 진짜 제가 제일 기다렸습니다. 지금 원장님 이거 오늘 여기 3분 말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예. 저 좀 뭐 젊어지는 옹달샘이라도 있으면 제가 먹겠습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눈썰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화면 보시죠. 어머! 네. 우리 저도 배우님들. 참 좋아하는 네. 배우들인데요. 네네. 예, 윤경호 배우, 조효정 배우, 조정석 배우 이 3배우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대로인데 가장 높고 중간이고 가장 어리고. 전 조효정 씨가 제일 어려 보이는데. 저도 조효정 씨 어려 보이는데요? 사진상으로는 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제가 다 나이가 더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다 저보다 윗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윤경호 배우님보다 이상준 씨 어리다는 거예요? 어려요. 조정석 씨보다 어리고 제가 조효정 씨보다 어리고 윤경호 배우님보다도 제가 어리지 않아요? 내가 또 실수했어요? 아니 선생님 정답을 좀 공개해 주세요. 맞나요 이상준 씨 이야기가? 정답을 공개드리면 여러분 모두 답을 주셨는데 아쉽지만 모두 다 틀리셨고요. 3분 다 1980년생 동갑내기십니다. 맞잖아요. 저보다 다 윗사람은 제가 82년생. 사람이 상대방의 나이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위는 어디인지 아실까요? 저희 나이 때는 약간 머리 수술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아요? 40이에요. 머리 40이에요. 이제는 한 30 중반 되면은요. 아, 예, 지금 머리숱이. 머리숱이 많이 얇아지면서 없어지는 시기예요. 머리숱도 뭐 중요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는 피부와 눈가주름 그리고 하나 더하자면 목주름도 조금 있습니다. 맞아요. 얼굴이 탱탱해 보이는데 목이 주름이 싹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이가 확 보여요. 성형외과 전문 입장에서 피부와 눈가주름 이 2가지만 잘 관리해도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져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실제 나이와 남들이 평가하는 나이가 왜 다른 건지 너무 속상합니다.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나가요. 1대1 수업이네. 1대1 수업이야. 나만 보고 얘기해. 다 나가라니까요. 1대1이야. 과외야.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3명이 나가야 되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사진으로 봤던 아까 3 배우분 주민등록상 나이가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지각 나이라고 합니다. 지각 나이. 지각 나이.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안이냐 노안이냐는 지각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지각 나이가 건강 지표와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부는 성적 순이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얼굴에 건강 성적이 공개된다니까 이건 이럴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각 나이가 높으면 건강도 안 좋다는 건가요? 그러면 노안인 것도 너무 슬플 수 있는데 건강도 안 좋다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고민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젊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신일이요. 몸과 마음은 하나다. 내가 젊게 생각하면 몸이 젊어진다. 이것도 일맥상통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더 젊게 살고 피부도 더 빛이 난다는 거잖아요. 예. 저도 실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20대다. 나는 대학생이다. 난 대학생이다. 너무 갔어. 상준 씨. 너무 갔어요.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그래서 이쯤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안티에이징과 슬로우 에이징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안티에이징 그리고 슬로우 에이징. 이게 두 개가 이제 비슷한 듯 보이긴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어 뜻 그대로 보면 안티에이징은 안티, 즉 노화에 대항한다는 의미고요. 노화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고 요즘은 그런 안티, 아예 막는다기보단 슬로우 에이징이 더 중요하다고 해주고 말 그대로 슬로우, 즉 노화를 늦춘다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모든 방법들은 바로 이 슬로우 에이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 따라서 얼굴 노화가 생기는 건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얼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노화는 단순히 피부 표면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는 이제 시기를 한번 보시게 될 건데 모니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쪽에 뼈 구조부터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의 뼈를 보게 되면 뼈가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겉만 늙는 게 아니라 지금 속도 지금 늙고 있는 거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고장이 났다. 그런 경우 이제 시계를 열어보면 안쪽 톱니바퀴가 마모돼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비슷한 변화가 얼굴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에 보면 이제 양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생. 스스로를 기르고 건강하게 한다. 평상시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안 늙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늙게 되고 건강하게 늙게 되는 그런 장점이 중요한 점이 있겠습니다. 안부터 노화가 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젊고 건강한 외모를 그냥 쭉 오래도록 유지시키는 비밀이 있다면 그걸 꼭 알고 싶습니다. 동안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피부. 네. 피부. 둘째, 볼륨. 볼륨. 셋째, 볼륨? 피부 톤. 톤.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사진 보시면 조금 이렇게 피곤해 보시면 좀,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네네. 너무 말라 보여요. 너무 말라 보여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나이 때 보이지 않는 얼굴형이다가 메인이고요. 눈 밑 블룩함이나 눈 위쪽에 뭐 꺼진 듯한 느낌, 그리고 전반적인 처짐과 볼륨 적으신 거, 그리고 뭐 팔자주름, 입가주름, 목주름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분이고요. 피부는 이렇게 주름과 탄력이고요. 볼륨적인 건 얼굴의 입체감, 그리고 피부 톤은 색소와 밝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특별히 확실히 관리해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안은 타고난다 그러는데 30%밖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잖아요. 유전적인 거는. 70%는 생활 습관이네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관심은 많으신데 이제 좀 중장년층에서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셔서요. 특별히 OX 퀴즈 코너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안은 차가운 물로 해야 모공이 줄어든다. 하나, 둘, O일까요? 셋. X일까요? O. 출연자분들 O일까요? X일까요? 저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 찬물로 했었는데요. 뜨거운 물로 하면 늘어날 것 같고. 그쵸. 차가운 물로 해야 모공이 줄어든다고. 일단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차가운 물은 일시적으로만 모공을 조이고 오히려 피부 노폐물이 제대로 안 씻깁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서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베스트 세안 방법입니다. 누나가 아까 찬물로 맨날 마무리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누나 미지근한 물로 했잖아요. 지금 10대야.
그걸 놓쳤네요. 아. 이제부터 또 미지근한 물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마지막에 찬물로. 얼마나 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 두피도 항상 그래요. 예, 샴푸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냉수, 차가운 물로 항상 샴푸할 때도.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얼굴이 붓는다. 아니 물을 많이 마시나 안 마시나 얼굴이 부어요. 맨날 부어. 맞아. 맨날 부어.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여기서 정답은 X입니다. 많이들 얘기해 주셨는데 물 자체는 부기의 원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적당한 수분 섭취가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생활 속에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지각 나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흡연이나 과음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이런 것이 좀 3대 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안 망치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이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은 분이시고요. 얼굴 한쪽과 얼굴 한쪽의 사진인데 햇빛이죠. 햇빛이다. 햇빛, 즉 햇빛 안에 있는 자외선 때문입니다. 자외선이 제일 중요한 동안을 망치는 습관 중에 하나고요. 한쪽은 자외선을 덜 받은 쪽, 한쪽은 자외선을 많이 받은 쪽. 이렇게 같은 분이신데 양쪽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피부 노화의 약 80에서 90%는 자외선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가 가장 중요한 노화 예방 필수품이고요. 그런데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노력해도 세월 앞에 찾아온 노화로부터 완벽히 탈출하기란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노화는 자연의 순리인데 그래도 심각한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술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뭐 보톡스, 필러, 레이저 리프팅 이런 것들은 시술적인 방법이고 비수술적인 그리고 수술적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무턱대고 수술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어떨 때 수술을 고려하면 될까요? 피부 시술의 경우엔 이미 노화로 변해버린 얼굴형과 피부를 원래대로 되돌리기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눈꺼풀이 뭐 시야를 가린다거나 얼굴형이 좀 처지면서 변하는 등의 이미 구조적인 얼굴에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시네. 뭐가 이렇게 또 이렇게 문제인지 좀 모르겠거든요. 이거 뭐 어디가 좀 그런 거예요? 남성분들은 조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비대칭도 조금 있으신 면도 있고 한쪽 입꼬리가 좀 올라간 점이라거나 그리고 뭐 눈밑 불룩한 것도 있으시고요. 그다음 전반적인 볼륨도 뭐 옆볼이 들어갔다기보다 앞볼 볼륨 좀 적으신 것도 있고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 그리고 목 쪽에 이중턱도 측면 사진 보면 조금 있으십니다. 주위의 구조적인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표적인 수술이 상안검, 하안검 수술과 네. 안면 거상이 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 수술은 처진 눈꺼풀과 눈 밑에 있는 주름 그리고 아이백이라는 눈밑 불룩함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안면 거상은 얼굴 전반적인 뭐 중안면, 하안면, 팔자주름, 턱선, 심부볼 그리고 목의 닭벼슬이나 목주름 같은 것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수술들이 모든 분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상과 목적 그리고 회복 기간 여러 기타 사항들을 충분히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이 얼마나 있어야 잘 되는지 부작용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데 이런 건 어떤가요? 사실 수술 이후 회복 속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대부분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생활에 적응하신 편입니다. 초기 며칠은 붓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술을 하지 않고 평소 노화를 천천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그리고 근육의 탄력 유지가 기본인데요. 또한 중요한 건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안 관리의 본질은 자신감, 또 나답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건강 레시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첫째, 지각 나이는 관리할 수 있다. 둘째, 슬로우 에이징에 힘써야 한다. 셋째, 필요하면 의학적 도움을 받지만 나다운 자연스러움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노화는 막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늙어 보이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가꾸는 작은 습관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부터 또 열심히 실천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건강 멘토 이재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얼굴에 찾아온 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코스의 주제는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예, 제가 오늘은 건강미식회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문지르면 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문질러 보세요. 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이. 뽕.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는 지중해 바다를 건넌 건강 지인이 너희들의 세 가지 건강 소원을 들어주마. 건강소원이요? 건강소원 늙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말고 살 안 찌고 오래 살고 싶어요. 세 가지만 얘기하거라. 근데 이게 왜 세 가지라고 얘기했냐면은 예. 네. 항노화, 항염, 그리고 다이어트 이 세 가지 소원을 동시에 이루려면 이 마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램프를 문지르고 예. 이 마법이 필요한 거예요? 다 이루어질지. 이루어져라, 얍! 깜짝이야. 최고의 연기.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진의의 부름을 받고 온 내과 의사 김장수입니다. 자, 오늘 미식회 식구들의 건강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맛있는 건강 핵심만 짚어줄 건강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소원 이루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저 비좁은 데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보다가 약간 이렇게 솔깃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많이 먹게 되고 뭐 살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가을이면 더 많이 먹지 않아요? 밤이 길어지니까 밤에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 중에서 끊을 수 없는 게 바로 야식. 그런데 유독 가을이 되면서 식욕이 너무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가을 하면 뭐 천고마비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근데 실제로도 진짜 가을이 살찌는 계절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적절한 질문이신데요. 이게 사실 이제 사자성어 예도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예, 천고마비라는 표현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사실일까? 정말 가을에 많이 살이 찔까? 네. 의심하는 분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머, 어머. 이게 이제 그 과천에 있는 서울 경마장 경주마들의 계절별 평균 몸무게입니다. 이야, 가을이 높아요. 너무 신기하다. 보시다시피 가을에 가장 높은 체중을 기록했습니다. 왜 가을이 되면 살이 찌는 걸까요? 가을에 살이 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도 변화입니다. 추우면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요, 선생님? 그것보다도 이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겨울에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우리 몸은 이제 느끼는 거죠. 추위가 온다. 네, 그러면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장에 있는 본능이 발동을 하면 당연히 많이 먹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체지방이 늘어나는 이른바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부터가 작정하고 이제 살찔 준비를 하는 거네요. 그건 배신감 느껴지는데요. 예, 이런 준비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가을에 살찌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요? 어. 염증? 염증이 살을 찌게 하나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이제 일교차 심해지고 환경이 이제 변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면역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몸속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염증이라는 사건 자체가 비만의 숨은 원인이 됩니다. 염증이 이제 모든 거에 이제 몸에 있으면 나쁜 거잖아요.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살도 찌고. 만병의 근원이네. 선생님, 그러면은 염증은 무조건 없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염증이 나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일종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염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연적인 반응인데 문제는 만성 염증이라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게 안 좋다는 거죠. 만성 염증을 피해야 되는 거군요. 만성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이제 부적절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떤 사진인지 추측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세포입니까? 개구리 알? 세포입니다. 예, 현미경으로 보이는 세포들이고요. 빨간색이 있고 저렇게 초록색이 있네요. 빨간색 부분이 비만한 주의 지방 세포인데요. 이 지방이 과다하게 쌓이면 염증 물질도 쌓이게 됩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초록색 부분으로 빛나는 부위가 있죠? 네. 이곳이 바로 염증이 발생하면서 면역 세포들이 활동하게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반짝이는 거면은 그만큼 염증이 심하다는 건가요? 보기엔 아름다운데
안 좋은 거죠. 아. 그래서 비만을 일종의 전신 염증 상태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비만할수록 혈액 염증 수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예. 이래서 좀 살이 찌면 늘 피곤하고 힘들고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년에 찐 살을 그렇게 이제 그냥 나이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가 중년 이후에 면역력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30대는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던 면역 세포들이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확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죠. 여성의 경우 여성의 네, 경우 여성의 우리 경우 왜 이렇게 해당 많이 돼요? 속상해, 여성의 경우. 속상해. 50대 갱년기를 겪으면서 호르몬이 감소하고 그래서 복부 내장 지방 증가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염증이 발생하고 각종 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너무하네 진짜. 아니 뭐 배에 지방 쌓여가지고 면역력 떨어지는 것도 짜증나는데 거기에 나중에는 암 유발까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맞아요. 이게 노화되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갱년기라고 하는 것도 속상한데 비만과 또 연관이 있다는 거는 또 굉장히 충격이네요. 예,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거는 또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 충격은 언제 끝나는 이 건가요? 충격이에요, 지금. 완경 후에 네. 적정 체중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방암과 대장암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 유방암의 경우에는요, 정상 체중군에 비해 고도 비만이 있는 분들은 약 54% 발생 위험이 높았고요. 대장암 역시 정상 체중에 비해서 고도 비만인 경우 약 24% 높았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억울해요. 중년이 되면서 호르몬 변화도 겪는데 몸과 마음도 너무 힘든데 암 발병률도 높은데 모든 수치가 여성에게 더 억울하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만성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상 속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찾아라! OX 퀴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학생 때 하도 시험을 못 봐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남들 틀리는 거 보는 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예, 문제 주세요. 일상생활 속에 만성염증을 만드는 습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질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설탕을 줄이고 대체당을 먹는 것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들어주십시오. 설탕을 줄이고 대체 이유가 있지 제품들? 않을까요? 그게 이렇게 그렇게 대체당이 나왔다는 거는 이유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뇌가 대체당을 먹으면 뇌가 당분이 들어왔네 하고 인슐린 같은 걸 준비를 해요. 근데 당분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허기져요. 오! 더 허기져서 아, 실제로 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 염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왜 X라고 하셨어요? 아직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대체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의학적으로도 좀 더 그때도 검증을 해가지고 대체된 그런 슈가들이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O로 할게요. 팽팽하게 X들 네. 딱 갈렸네요. 네네, 누가 정답인가요? 자, 정답은 X입니다. 그러면 대체당 뭐야? 그건 왜 나온 거예요, 그럼? 설탕을 줄이면 체내염증 감소하고 네. 그다음에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관절염, 암 발생까지 다 줄이는 데 도움은 됩니다. 예. 그런데 설탕을 줄이겠다고 대체당을 과도하게 드시는 것 또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요즘 설탕 줄이려고 진짜로 대체당이 첨가된 제품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지 않나요?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특정한 인공 감미료의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서 당 대사나 만성질환 증가와 오히려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뭐 덜 달게 먹는 거 좋은 선택인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거 자체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또 초래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의도는 좋으나 결과는 최악인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네네. 자, 마지막 질문 주세요. 기름 섭취는 무조건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 이거는 선생님의 심정으로 들어가 보면 네. 답이 나와요. 맞아. 무조건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
확실히 시험을 많이 보신 분들이 여기서 예. 맞아, 경험이 많아요. 네. 아니, 왜냐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기름 안 좋다 그래서 기름 안 먹고 빼고 막 이랬던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좋은 기름 먹으면 돼, 소연아. 좋은 기름을 찾아 먹어. 저한테 식단할 때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X 들었어요. 정답은 맞습니다. 답 X. 정답입니다. X입니다. 아, 기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름 쪽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나쁜 기름은 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산 나쁜 기름은 이제 과하게 섭취하면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맞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 해독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염증과 비만의 악순환을 끊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좋은 기름을 먹으라는 게 맞는 거죠, 한동원 쌤. 그렇죠, 그렇죠. 한약에 보면 이제 약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식물의 씨앗을 약재로 많이 써요. 근데 식물의 지표 물질이 항산화 성분도 있고 막 그러겠지만 거기에 기름이 대부분 풀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식물에 들은 씨앗이 염증도 가라앉히고 항노화 작용도 있고 몸을 좀 건강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기름은 종류별로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은 어떤 것인지 건강 찾는 특별 레시피에서 공개합니다. You said goodbye, it felt like I might die. Oh, just like that, you walked out the door. 이게 뭐죠? 이게 그냥 뭐 기름인가요? 아니면은 뭐 향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왠지 좋은 기름 같다는 느낌이 와요. 어디서 먹으면 맵다. 뭐야 이거? 와, 이거 처음에는- 진짜 기름인데요? 어디서 먹으면 맵다. 처음에는 오일 맛이 나는데 꽃향이 나요. 뒤로 갈수록 매운 맛이 나는데요. 아, 맵나? 아, 이제 왔어요 저는. 후추. 매콤한 맛이 나. 이게 그죠? 되게 신기하네. 이게 무슨 오일일까요? 꽃으로 짠 것 같은데. 꽃향이 네, 나서요. 꽃향이 나니까. 꽃향이 나는 매운 꽃향이 나는 게 뭐가 있지? 내공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요소요소의 어떤 특징들은 다 맞추셨어요. 네. 자꾸 맞히니까 당황하시네요. 틀려야 되는데 자꾸 맞히니까 당황하셔. 조금 우려서 저희 램프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없네요. 예. 뭡니까?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게 올리브 오일이에요? 우리 집에도 올리브 오일이 많이 있는데 이 맛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도 올리브유 두르고 이제 계란 후라이 해 먹고 와서 그 맛을 아는데 이런 맛은 난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온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나무 열매에서 가짜는 식물성 기름이고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납니다. 혹시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좀 관리 좀 한다 하는 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이 지중해 식단이다. 지중해 식단처럼 먹어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지중해 식단은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 언론이 뽑은 최고의 식단 중 하나이고요. 근데 이 식단에서 이제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 주재료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과대학이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아니 눈뜬 장님이 된 기분인 게 눈앞에 좋은 걸 두고도 지금까지 몰라본 거 아니에요. 이런 맛인지는 전혀 몰랐죠. 그렇죠. 네. 사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 기능성 표시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도 이제 역시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더 까다롭겠죠. 기준도 엄격하고 절차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과학적 자문도 받으면서 유럽 연합 내 식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분도 꼼꼼히 보면서 품질 인정을 받거든요.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이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을 간단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해 온 게 제가 있거든요. 한국인 하면 밥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비빔밥인데요. 와우. 향긋한 올리브 향을 느낄 수 있는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간장이 들어가가지고 간장이 간이 싹 되니까 올리브 오일이 막 참기름만큼 고소하진 않지만 계란 노른자하고 밥하고는 너무 잘 어우러져요. 밥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어도 된다.
넘어서 좋다. 아, 왜냐하면 이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올리브 오일을 같이 먹으면 혈당도 천천히 덜 오르게 됩니다. 제가 소식자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소식자면서 미식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만 좀 골라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깐깐하게 먹고 싶은데 오일도 사실 좋은 올리브 오일이 있고 또 좀 덜 좋은 게 있고 이렇게 좀 어떤 걸 골라야 좋을지 혹시 꿀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주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요. 좋은 거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뭘까? 신선함? 신선함. 품종? 약간 와인도 품종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풍미.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 벌써 나왔습니다. 이 중에 있어요? 신선함. 신선함. 아 그러면 신선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신선함은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신선함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2018년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들이. 오 2018년에. 식당에 이제 올리브 오일이 식탁 위에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식당에 올리브 오일이 리필이 가능한 병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리필이 안 되면은 그러면 뚜껑이 꼭 있는 그냥 그것만 따라서 먹으면 끝 이렇게 되는 올리브 오일만 네. 식당에서 네. 있는 거예요? 네. 오. 네, 맞아요. 바로 산패도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온 거거든요. 아. 사실 오일은 빛과 열과 산소 속에서 빠르게 산패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산패한 기름을 섭취하게 되면 세포가 상처를 입고요. 그다음에 면역 기능 저하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아까 이상준 씨 그 프라이팬에 그 올리브 둘러먹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올리브 오일에서 뭐 기름 쩌든 데가 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올리브 오일에서 기름 찌든 내가 나는 게 아니라 기름 냄새가 나죠. 잘 맡아보면 좀 이제 오래된 쩌든 그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산패된 오일에서 나는 냄새고요. 아, 실제로 이제 올리브 오일의 그 산패도를 날짜별로 측정을 해보면요. 개봉 후 이제 75일 이후 2달 반 정도 지나면 급격하게 산패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신선한지, 신선하지 않은지 이거를 뭐 매번 그러면 향을 맡아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오일의 산도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산도라는 것이 오일이 손상되면서 중성지방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지방산의 함량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일의 신선도와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신선한 오일의 기준이 됩니다. 아까 그 산패도가 공기에 닿는 즉시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걸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제가 올리브 오일을 2개 준비했는데 얘가 이제 산소에 노출된 친구고 얘는 갓 나온 친구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인데요. 이거를 이제 담가 보겠습니다. 이 오일이 지금 신선한 오일이라는 거죠? 약간 초록빛, 그린빛 띠는 진한 색이. 여기는 약간 산패된 오일인 거죠. 맑기는 한데 이게 산패된 거군요. 그럼 이제 색깔이 좀 다르게 바뀔까요? 오. 자, 이렇게 지금 싱싱한 올리브 오일과 산소에 노출된 올리브 오일 2개를 리트머스 시험지에 담가서 보시면 산소에 노출된 올리브 오일의 결과는 초록색 계열의 색깔로 변하고요. 그다음에 막 개봉한 올리브 오일은 파란색 색조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일에서 산도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예. 이렇게 산소랑 접촉하는 그 순간부터 산패가 진행이 되는 걸 저희가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오일이 많이 있는데 산패됐다고 그걸 다 무작정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산패를 방지하려고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려고 하면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식의 현명한 선택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네. 올리브 오일은 압착 횟수가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인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 처리하지 않고 오로지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추출해서 처음 짜낸 오일을 말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산도가 0.8mg/kg 미만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오일입니다.
커피도 처음 추출할 때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똑같군요. 맞습니다. 최초의 추출 과정에서는 기름이 잘 나와요. 근데 여러 번 막 압착을 하게 되면 이제 기름에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영양소들이 파괴되어서 품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한 번 그렇게 짠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가장 건강에 좋고 품질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쓰라고 하거든요. 영양소가 살아있고 풍미도 훨씬 좋다고요. 특히 공복에 먹는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몸속 다이어트를 위한 미식의 현명한 선택, 세 번째로 따져봐야 할 건 뭘까요? 자,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 이것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폴리페놀. 맞아요. 화학 처리 없이 물리적인 압착으로 추출했을 때 폴리페놀은 약 250mg per kg 이상 합의되는데요. 올리브 오일 1kg당 약 250mg 정도의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이 폴리페놀 성분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아까 올리브 오일 시식했을 때 뭔가 이렇게 알싸한 약간 톡 쏘는 맛. 맞아요. 그 맛의 주인공이 바로 올레오칸탈 성분입니다. 오레오? 이 과자 뭐예요? 올레오칸탈은요, 이제 고품질 올리브 오일에만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고요. 또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네요. 소염 진통제 이거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이제 성분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없앨 수 있으면은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히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리하십니다. 저격수. 이야, 저격수예요. 염증이 계속되면요,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염증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올레오칸탈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체내세포 3회에는 16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올레오칸탈에 노출된 암세포는 30분에서 1시간 안에 급속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효과 있네요. 아무래도 만성염증이 몸속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올리브 오일로 관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어떤 사람들한테 특히 좋을까요? 예, 무엇보다 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요. 중년 여성. 우리 중년 여성 네. 꼭 필요하군요.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은 이제 암을 걱정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여성암 1위, 유방암 같은 질병이 많이 발생하면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올리브 오일을 섭취했을 때 여성들의 고질적인 고민인 유방암으로부터 그다음에 위암, 기관장, 요로암 등 여러 가지 암의 발생 위험률이 31% 낮춰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올리브 오일을 하루 50g 이상 섭취한 사람은 위장관 암 사망률이 60% 낮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섭취 시 전체 암 사망 위험률이 50%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50g 50%. 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 그 미끌미끌한 기름으로 암세포라도 미끌미끌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건가요, 이게? 배출하면 또 딴 사람한테 가잖아요. 네. 배출 안 합니다. 아. 실제로 DNA 손상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들이 하루 25ml의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의 염증 인자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DNA 손상을 방어해서요.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이제 웃으려고 이제 던진 말이었는데 그러면 진짜 조금 효과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럼 만약에 이 손상된 조직을 복구 못 시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니까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손상된 조직을 복구시키지 못하고 이게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조기에 이제 생명줄이 단축이 되고 노화가 되는 이른바 조기 노화의 결과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세포의 조기 노화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 돌연변이가 곧 암세포가 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염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세포의 생명줄을 쫙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포도주 하면 이탈리아, 뭐 치즈 하면 프랑스 이렇게 딱 떠올리는 것처럼 올리브 맛이 특히 더 좋은 어떤 지역
또 있을까요? 네, 올리브 생산 1위는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이 올리브 농장 투어 코스를 진행할 정도로 올리브가 유명한 곳입니다. 오. 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스페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체험을 하러 한번 가고 싶네요. 그러면은 스페인 곳곳마다 올리브 천지겠지만 이 중에서도 맛과 건강에 더 좋은 올리브는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이왕이면 같은 올리브 오일도 유기농, 단일 품종이 좋은데요. 올리브 고유의 맛과 향이 선명하게 살아있고요. 단일 품종만 사용하면 한 품종만 다루기 때문에 수확 시기나 숙성도 그리고 압착 조건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과 영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최상품의 오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쌀도 구매할 때 보면은 호남미보다는 단일 품종을 고르면은 밥맛이 뭐 더 좋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리브 오일 중에서 아르베키나 품종을 좋아하는데요. 이 아르베키나 품종이 약간 맵고 쓴맛이 있어서 스페인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가장 먼저 접하게 하는 오일이라고 합니다. 아, 약간 그 끝맛에 네. 톡 쏘는 그런 네, 스파이시한 겨자맛 맛이 같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요리 연구가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꿀팁 잘 기억을 할게요. 게다가요, 이제 스페인은 올리브로 유명하다 보니까 올리브 오일을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그린 올리브로 뽑은 올리브 오일이 가격도 제일 비싸고 영양학적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조기 수확 올리브로 오일을 짜면요, 산도가 낮고요. 그다음에 폴리페놀 함량은 높습니다. 그런데 조기 수확을 하면서 오일 1kg을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올리브가 무려 12kg입니다. 와.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귀한 올리브 오일 됩니다. 야, 아니 그 정도로 귀한 거였어요. 야, 그렇게 많이 12kg에서 요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신선한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서 그 안에 이제 폴리페놀이 염증을 줄여주면 결국 살도 빠지는데 이 살도 빠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다이어트 다들 이제 관심 많은 이제 영역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살을 뺀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뭐부터 생각하세요? 식단이요. 식단, 운동, 적게 먹기. 먹을 걸 바꿔요. 살 안 찌는 음식들을 좀 먹으려고 머릿속에 계획을 하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이제 가장 먼저 살 안 찌는 음식들로 섭취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행동이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이제 과체중인 여성 참가자 29명을 대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고 약물 치료를 받은 그런 여성분들의 상태를 이제 관찰했는데 네. 몸무게의 10%를 줄인 경우에 우리 이제 신체 면역계 핵심인 자연살해 세포들이 있어요. NK셀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성공했지만 면역력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살도 잃고 면역력도 잃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진짜 살을 빼면서 면역력까지 그러면 함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아까 그 폴리페놀 성분이 그럼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올리브 오일은 체중 관리는 물론 혈관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과체중의 성인 여성 41명에게 9주간 25ml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함유된 아침 식사를 제공한 결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지방 감소율이 약 80% 높았다고 합니다. 80%나요? 염증 막아줘, 면역력 올려줘, 다이어트까지. 진짜 항염 다이어트 할 맛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후에 여성분들이 뱃살이 정말로 안 빠진다고 하시는데 네. 그 복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이게 중요해요. 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년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피부 건강과 그리고 혈관 건강까지 일석삼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 이게 좀 탐나죠. 예. 네, 우리 건강 지니, 우리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 김양수 선생님. 그러면 올리브 오일이 주의할 점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빛이나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패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시거나 개별 포장된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과다 섭취하면요, 복통이나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장기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점을 꼽아보자면 1. 신선함,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폴리페놀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배우고 건강하게 채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든든한데요. 저는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올리브 오일이 신선하면 이런 맛이었고 이런 영향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처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양수 건강 멘토님은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환절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온도 변화 극심해지기 때문에 뭐 각종 이제 병아리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조심하시고 염증으로부터 탈출하시고 살도 빼시고 늘 건강하고 젊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맛있게 책임질 박서연의 건강미식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 빼는 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은 찌기만 합니다. 살이 빼고 싶어도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무엇이 방해하는 건가요? 장독소입니다. 장독소가 지방에 붙으면 지방 세포 크기를 키우게 됩니다. 비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렇지 거죠.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또 있나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 암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싹 다 비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선생님? 즐거운 프로에서 Play the next channel